네, 정치 생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선 정확하게 이제 한 달 남은 2월 8일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 많으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낙관하는 근거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역사를 봐온 입장에서 또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 의식을 판단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자해에 가까운 선택을 하시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과 여러 가지 악감정들,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자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걱정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치 길라잡이가 되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학교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자, 우리 두 분과 함께 대선 D-한 달. 네. 30일은 아니에요. 또 보니까 2월이 28일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30일 안으로 들어왔고요. 또 사전투표까지 감안하자면은 25일 남았나요? 예. 여러분, 정말 대선이 임박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임박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또 D-100일 얘기한 때가 그렇죠.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3분의 1이 훌렁 날아갔고요. 그 설 연휴 이후쯤이면은 대략 누가 이길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예측하셨는데, 글쎄요, 지금 여론조사 지표로 보면은 박빙 열세?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은영 소장님. 지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상으로는 박빙 열세로 좀 봐야 하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오차 범위 이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1위가 없는 지금 30일 네. 선거가 진행이 됐다, 돌입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양 진영이 결집한 지는 좀 됐고, 그게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속에서 부동표심이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표층이 한 지금 20% 정도, 조사에 따라서는 좀 다른데 ARS는 3%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응답을 고관여층들이 하니까 그런 상황이고, 한 20% 정도 되는 상황이고,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부동층 쪽에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다 부동층으로 빠진 층이 있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제 약간 소강 상태에서 하락을 한 지금 이 사이즈가 네. 남은 판도를 결정 지을 것이다. 그리고 TV 토론 같은 경우는 1차 평가는 지금 양진영에서는 자기 후보들이 다 잘했다는 평가가 높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강화하겠다.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이쯤 되면은 우리의 단점이 장점으로 보이고, 남의 그렇죠. 장점이 단점으로. 단점으로 보이는 네. 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 다만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기대했던 바가 TV 토론에서 충분히 좀 나오지는 못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대장동 관련한 건 당연히 나올 거로 예상이 됐는데, 그때 이제 좀 약간 팩트가 아닌 걸 얘기한다거나 이럴 때 좀 치고 들어가는 맛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게 좀 아쉽다. 이 부분은 좀 지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김혜경 여사 건은 그렇게 크게 반영은 되지 않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네. 지역에서 이제 사람들 구전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있지만, 요거는 이제 배우자 논란은 본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수면 아래로 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박진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현재 판세를. 그렇죠. 저도 이제 김혜경 여사 건이 한 2, 3% 정도 빠지는 데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 판을 흔들지는 못할 겁니다. 역으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판을 흔들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 저는 이 김혜경 여사 관련 논란에 있어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정확하게 하고 간결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그맨 장동민 씨 표현 요즘 자주 쓰는데, 무속보다는 나아. 이거 TV 안 보세요? 웃어야 되는데 못 웃었네, 지금. 아유,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은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덕을 볼 것이라는 기대, 인물 대 인물의 대결로 갈 것이라는 기대, 이 기대가 이렇게 충분히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그러면 김혜경 씨 건도 어떤 변수가 아니었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진영이 다 결집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진영이 점점 더 결집도를 높아가는 거예요, 선거는. 네. 그러면서 부동층 표를 가져오는 건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거 캠페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결집을 이끌어내는 그 중간 리더들의 역할이 조금 미미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쪽은 이준석도 역할을 굉장히 하고 활성화되어서 역할을 합니다, 지금. 예.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잘
되는 것으로 좀 평가할 수 있는데 이 민주당 쪽은 이제 좀 그게 시작이 된 느낌이에요. 우상호 본부장이 이제 브리핑하면서 그 지지자들에게 뭔가 정보를 주고 소통을 하고 언론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사실 지금 민주당에도 많은 패널들이 있지만 또 계속 지적했던 것이 좀 스피커들이 필요하다. 그건 교수님도 얘기했었고 김 PD님도 얘기를 했었던 사항인데 그게 이제 좀 보강이 되는 느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그 분석가들이나 또 유튜버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것들이 이게 3주 정도 지나서 이제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 이제 보강이 되는 느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당 선대위가 뭔가 잘못하는 것인가 거의 지금 이번 주에는 지지자들의 댓글이 거의 분노 폭발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예. 그런 부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중간 네. 후보 말고 간판이 될 만한 그쵸. 그런 네. 정치인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없었고 거의 뭐 이재명 혼자 앞서서 나갔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후보 말고 다른 누군가가 스피커가 돼가지고 인플루언서로서 이런 선거 국면에 영향을 미치려면 미래 가치가 뒷받침돼줘야 할 것 같아요. 이준석에겐 뭐 국민의힘의 미래다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최근에 확인한 건데 좀 보강이 될 거예요. 보강이 되는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낙연 전 총리 이제 지금 이제 고문이잖아요. 네. 고문인데 제가 예측컨대 아마 캠프 선대위에 현장 직책을 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메시지를 매일 낼 수 있고 기자들이 받아줄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분 이상돈 교수. 이상돈 교수 메시지가 좋아요. 그쵸. 중도적인 메시지가 네. 상당히 네. 좋거든요. 아마 이상돈 교수도 역할을 맡으실 것 같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제가 좀 추천하자면은 황희두 씨. 아주 잘하고 있어요. 황희두 씨 제가 좀 추천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 듣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캠프의 주요 의원들께 황희두 좀 추천해 주세요. 문자 보내세요. 김영진 의원 네. 또는 뭐 강훈식 의원 이런 사람들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황희두 좀 추천해 주세요. 아니 강원식 의원도 참 말을 잘합니다. 말 잘하죠. 그 양반 뭐 어느 무대에 나가더라도 뭐 그냥 상대방을 아주 그냥 뒤를 확 죽이거든요. 엣지는 조금 없어 근데. 엣지는 좀 없다. 엣지는 없다. 그래요. 그래도 미래 가치가 있는 정치인이에요. 민주당 안에서. 이제 예전에 그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SBS 라디오 진행을 했을 때 네. 각 정당별 패널들이 이제 나왔는데 저쪽 당은 차명진 형이 나왔어요. 네. 정말 아주 주옥 같은 멘트. 아니 뭐 전에는 뭐 무슨 저기 미투 이야기 나왔을 때 그 양반이 무슨 멘트를 했냐면은 이 수컷들은 씨를 뿌리는 게 본능이다. 기억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로 참 민주당으로서 고마운 일이었고요. 저쪽은 진수희 전 의원. 예, 진수희 의원. 예. 그 양반 참 말씀 잘하는 진수희 좀 고급지지. 고급져요. 예. 내용 있으시죠. 네, 확실히 또 그리고 따뜻하고 굉장히 좋은 보스로 저는 봤는데 그리고 저 정의당은 박원석 전 의원 하셨고 좋죠. 민주당은 강원식 한동안 나오더니 강기정 한동안 나오더니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분위기만 망치고 결국 박원석만 빛났어. 아니 저기 그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고양시장 진행 최성영. 지금 그 요즘 윤석열 지지자대요 보니까. 그래요? 그렇더라고요. 강훈식, 강기정 섞어놓으면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아주 그 강기정 형은 느글느글한 게 그냥 아주 말씀도 잘하시고 아주 재밌게 진행을 하셨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여론조사 참 여론조사에 좀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라도 있으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긴장감은 가져야 되지만은 네. 비관적인 필요는 없다라는 그쵸? 제가 말씀 네. 좀 드리고 싶고요. 현재까지 제대로 우리는 구도를 못 만들었어요. 저쪽에는 분명히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인데 이 구도가 아직 형성이 못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후보 혼자서 뛰어서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상돈 교수라든가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하고 좀 더 제안 드리고 싶지만은 경제 전문가, 미래학 전문가 이런 분들이 한 분 정도 붙어주시면은 딱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상동 교수가 딱 거기 맞는 것 같은데. 이상돈 교수는 좀 이제 중도 법대 교수예요. 법대. 네, 중도적인 그런 분들이 또 합류하면은 또 안정감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분. 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조금 뭐 그런 분들 저도 한번 추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우리 여론조사가 이상한 것도 많이 나오고 네. 좀 답답한 것들이 많으니까 야 구글 트렌드 봐. 네네. 구글 트렌드가 지금 이재명의 그 압도적 우세를 이야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그 어디까지
일단 구글 트렌드가 이제 국내 이제 포털에서의 운영하는 빅데이터 분석 툴은 조금 이 댓글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오염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저도 구글 트렌드를 보는데 최근에 구글 트렌드 추세선이 구글 트렌드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하고 있다고 보세요? 저는 좀 그렇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서치하는 그런 로직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추세선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선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분석을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구글 트렌드는 좀 정확도가 있다. 그리고 미국 선거에서도 맞췄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좀 구글 트렌드를 좀 눈여겨보고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예. 생각이 좀 제가 지금 왜냐하면 제가 구글 트렌드를 받아보고 있거든요. 구글 트렌드하고 이제 빅데이터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네. 그 이제 한마디로 구글에서 네. 누구를 입력하느냐 그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이제 구글 트렌드라든가 빅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은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검색하는 거거든요. 이 지지층의 로얄티가 누가 더 강하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분명히 앞서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 뭐냐면 열성적 지지층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활동성을 많이 담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이거는 미래지향적으로 활동성이 증가될 수 있다. 이 확장성이다.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좀 해석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존재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정보 이용의 한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론조사와 언론 기사량이라는 현재 시점의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지 구글 트렌드가 이긴다고 해서 구글 트렌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은 이 있죠. 두 가지가 같이 사실은 이제 그렇죠. 접목돼야 되는 거다.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여론조사는 믿지 말아라. 구글 트렌드가 정직하다. 그리고 그렇게 정확하다. 이야기하면 안 이렇게 돼요. 얘기하는 건 위험합니다. 네. 제가 봐도 여론조사는 돈을 들여야 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죠. 정확성이 너무 떨어지면은 그 여론조사 회사로서는 데미지를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걸 무시하진 말고 너무 거기에 또 이제 뭐 희망 절망을 느끼진 말되 그렇죠, 그렇죠. 추이를 보면 될 것 같다 하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는 뭐 웬만하면은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가 그렇죠. 정확하지 지금 않습니까? 저도 이제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지금 하는 여론조사는 투표율 반영이 안 해요. 예측치로 아직 보정 안 한 거죠, 그죠? 네네, 아직 그런 안 거기 했어요. 때문에 아직 정확찮아요. 예, 예. 아니 근데 지금 보면은 모든 조사가 다 대부분 보수 표집이 많이 됩니다. 보수적 입장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이 더 많이 표집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구글 트렌드는 정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검색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이재명이 앞서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지금 보수가 더 많이 표집되고 구글 트렌드는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이 표집되고 어느 장단에 춤을 맞춰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겁니다. 구글 트렌드는 예를 들면 한 사람이 10번씩 많이 한다는 겁니다. 강하게 많이 한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그리고 보수 표집이 많이 되는 것은 보수층들이 여론조사 전화 잘 받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실제 선거 결과. 이게 이제 구글 트렌드가 그래도 이제 본인이 직접 검색하는 검색량에 기반을 하는 베이스를 두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로열티가 있는 층들, 고관여층들이 그건 ARS랑 비슷하다고 보는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구글 트렌드 얘기가 갑자기 나온 거는 이 조사가 워낙 이제 박빙 우세로 안 나고 박빙 열세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 이제 그 구글 트렌드를 이제 자료를 들이대면서 우리가 더 이길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이제 붐업을 하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김형준 교수가 이 빅데이터를 타파크로스라고 이 빅데이터도 그 툴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분석한 자료를 보면은 이 샤이 이재명이 있다. 그게 한 5% 정도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한 자료가 있어요. 샤이 윤석열은요? 샤이 윤석열이 반영이 많이 돼 있죠. 없다, 여론조사상으로. 거의 없다. 예, 거의 없다고 지금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이 김영준 교수가 이 타파크로스라는 빅데이터 분석을 한 거로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이재명 후보 지지율 사이의 갭 이거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확실히 제가 볼 때도 그 데이터를 보면은 좀 표를 이재명, 그러니까 민문진이라고 그래서 네. 진보, 범진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아직 표심을 다 주지 않는 층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층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 되겠죠. 앞으로. 구글 트렌드 다시 또 쉽게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네. 구글 트렌드가 잘 나오는 것은 이재명을 도와주는 선거 운동가, 활동가가 많다는 뜻이에요. 활동가, 선거 운동 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 검색까지 해서 이렇게 쳐주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확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수층들은 참여도가 높다는 거예요. 전화를 잘 받으니까 필사적으로 전화 받는다. 정권교체 의지가 강하다. 이런 겁니다. 그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숫자로 본다면은 저는 활성화되는 숫자는 보수들이 더 많은 거죠. 여론조사에 더 많은 그러면은 거죠. 투표 때는
네. 누가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기반하면은 사실 정권 교체 의향이 높은 측이 더 투표를 하러 갈 가능성이 높은 가능성이 거잖아요. 높죠.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이 진보 안에서 이런 층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해관계가 다 다른데 이번에 민주당이 패배를 해야지 우리에게 정치적 진로가 열릴 수도 있다라고 잘못 진단을 하는 층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더 결집시켜내기 위해서 네. 마지막 전략이 좀 필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상호 본부장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결국에는 그분들도 투표를 안 하러 가기보다는 하러 가기는 갈 겁니다. 네. 지금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러면 윤석열을 찔 것이냐. 네. 그건 또 어려운 일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지역적으로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지금도 20% 이상 나와요. 20%까지 나오나요? 그렇죠, 20% 나옵니다. 그 이제 조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지금 최근에 제가 본 거는 아주 이제 낮은 건 한 7%대, 그다음에 이제 최대는 한 20%까지. 20%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호남에서의 3자구도, 수도권에서의 3자구도, 그리고 PK에서의 3자구도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한 요인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죠. 그래서 네. 결국은 우리 표가 많은 곳에서의 양자구도를 빨리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 이게 이제 의미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상호 본부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전략적 개념으로 사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영원한 비대위원장을 만난 것도 그런 전략적 측면에서 이제는 이제 양당의 그 지지층은 다 결집이 돼 있으니까 중도 표심뿐만 아니라 보수에서도 이탈하는 표심은 다 걷어들여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그 확장세를 보수 쪽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역단이라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안철수 후보와 역단이라. 잠시 후 안양스마트 국민연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단일화 얘기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박진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안철수한테 줄 게 별로 없어요. 첫 번째, 총리 주고 싶잖아요. 네. 총리 준다고 합시다. 국회 통과가 안 돼요. 지금 180석 가까이가. 100% 총리는 국회에서 동의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네. 민주당이 안 돼 하면은 뭐 그렇죠. 안 될 상황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면 김한길 지금 대표가 하고 있는 새시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해체했다고 하는데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체하지 않았더라고요. 물 밑으로. 예, 물 밑으로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김한길의 역할이란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윤석열이 집고 나면은 민주당을 깨부숴 가지고 윤석열 신당 만드는 거. 그거 아닙니까? 중도보수신당. 예. 중도보수신당인데 거기에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들어가고 안철수는 당대표로 온다. 이 구상인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하면서 민주당에 들어와서 한번 실패를 봤잖아요. 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잘 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거기에는 이준석 대표 문제도 있고 그렇지. 무속 문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또 과학기술의 또 상징이신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 그거 그래서 못 이제 제가 봐주시죠.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이 갑자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단일화 제안을 막 굉장히 세게 하잖아요. 네. 그 부분은 자기들과 단일화가 되지 않더라도 민주당과도 단일화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전략적 지금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민주당과의 단일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게 될 수 있다면은 지금 솔직한 심정은 영혼이라도 팔고 싶어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만 된다면은 영혼이라도 팔고 싶어요, 진짜. 제가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은 주진우한테 큰 절 올릴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럼 저기 김 PD님을 팔아도 되겠습니다. 팔아야 되겠네. 그럼요, 김 PD의 그럼요. 영혼을 팔아주세요. 팔아서 예. 이번에 정권 저 당근마켓에 파셔도 됩니다. 예. 우리 저기 김 PD님이 영혼의 무게가 많이 나가지고 워낙 저기 예. 정신적으로 맑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금 TV 토론과 관련해서 이제 대부분은 그냥 계속 지지하던 후보를 지지하겠다 거의 8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후보를 바꿨다라고 하는 층이 어딘가를 봤더니 지금 더팩트가 리얼미터에서 한 조사를 보면은 20, 30대 서울 그다음에 국민의당 지지층이 있어요. 자영업자 이 층이 있거든요. 이 그래서 사람들이 윤석열 원래 지지했다가 이제 바꿀 수도 있고
누구를 지지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바꿨다라는 층들이에요. 그래서 이 층을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가 좀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는데 자영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순실보상 관련한 추경 이것도 좀 빨리 처리가 될 필요가 있고 국민의당 지지층도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의 그 당 지지자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는 언제나 오픈 마인드다 그렇게도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고 책임 총리제 같은 것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조금 민주당에서 안철수 형한테 네네, 저기 총리. 그럼 거꾸로 민주당에서 만약에 안철수 총리 제안하면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재명의 부회말 끝내기에서 예. 연정 파트 제가 썼지 않습니까? 그 책이 그 지금 책에서 살려야 제가 되겠네요. 연정 네.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결국은 정치라는 게 현실입니다. 다른 세력과 손을 잡아서 51%가 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집권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DJP 연합도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현해탄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유신 본당 세력과도 같이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게 단일화라는 게 이제 연정 형태, 그러니까 그게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도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긴 했지만 그 전후에 이제 협상할 때는 이 연정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안철수 후보에도 그런 러브콜이 양쪽에서 지금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저는 뭐 우리 한국 사회 정치가 발전하려면은 연정이 자주 일어나야 되지만은 그 연정을 물밑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해가지고 권력 나누기조차도 정치의 본질적 현상입니다. 그럼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이 쳐다보는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후보가 연정이 이루어진다면 합리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가 잘 하지도 못하는 이상한 국방 이런 거 주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네. 뭐 과학기술 분야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무기체계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공부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잘 제가 외우시는 분이 우리 안철수 형님을 성대모사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조롱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누구야 이재명 형하고 일상 저렇게서 안 됩니다. 이재명 형하고 손잡는다 때 가서 엎드려 절을 하시고. 그 올릴 마음도 있습니다. 예. 다시는 안 올리겠다. 예. 그리고 형님 미안합니다. 뭐 내가 가서 울 마음도 있어요. 도와만 준다면. 네. 앞으로 영원히 씹지 않고. 예.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그래 단일화 논의. 지금 근데 뭐 이렇게 지켜보시죠. 단위가 안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럼요. 안 될 가능성도 많은데 지금 이제 양당이 하고 있는 전략은 첫 번째는 상대 당과의 단일화를 방해놓고 있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내부에 반란이 없다라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안철수 후보와 단일하겠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와준다면은 뭐 사실 반대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일단 우리 내부의 반란표 한 표는 진압이 됐네요. 스스로 이제 진압이 저는 뭐 우리 이재명 후보가 뭐 하겠다 그러면은 걸림돌이 될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예. 저를 갈고 닦아서라도 길을 냅니다. 예. 제가 방송에서 단일화 이야기했다가 폭격 맞았잖아요. 아직도 저런 안철수 같은 사람과의 구태적인 그러니까 단일화 이제 그거는 이야기하는데 전혀 논의도 없고 그냥 돌출된 그런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비난받을 만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실제적으로 뭔가 물밑에서 액션이 있다면은 아마 충분히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3주 전에 김종인 위원장과 곧 만날 것이다 이야기했잖아요. 네. 제 예측력이 봉도사보다 낫죠. 그거 비교할 대상을 비교하시죠. 예. 우리 박 교수님의 이런 촉은, 뭐, 역대급이죠. 하여튼 뭐, 지금 이쪽에서 나름대로 안철수 쪽하고 뭔가 지금 교신하고 있는 중이고. 그때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쪽에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또, 그렇죠. 단일화 얘기가 나온 거군요. 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윤석열이 얘기했고. 지금 김한길 씨가 국민의힘 들어갈 때 이미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뒀고요. 임명진 목사님 아시죠? 네. 임명진 목사가 안철수 쪽으로 갈 때 이미 윤석열과의 단일화를 염두에 뒀던 겁니다. 아니 임명진 목사 그 사람은 그래도 과거에 노무현 정부 이전에는 그래도 민주화의 원로로서 그렇게 나름대로 명망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뉴라이트 쪽으로 가더니 완전히 맛이 갔어요. 그러게요. 진짜. 참나. 오늘 그 주요 언론사의 칼럼하고 사설을 보면요.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엄청 세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네, 안철수. 예, 그래서 이 둘이 단일화를 못하면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그다음에 뭐 하여간 온갖 말을 다 넣어가지고 단일화를 못하고 이긴다고 말하는 것보다 뭐 단일화가 돼도 진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압박을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안철수 보고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이쪽에서 국민의힘은 단일화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 또 그거예요. 여론조사 단일화했을 때 안철수하고 했을 때 확실히 이긴다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늘 그래서 그 부분도 단판식 단일화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보고 예. 드랍하라는 소리죠. 그렇죠. 거의 이제 협박 반협박 수준 이렇게 표현하면 아니 좀 그럴지 그걸 모르겠지만. 미쳤다고 안철수가 왜 응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빨리 우리 내부에서 뭐 우상호 본부장 같은 이제 정치적 촉이 있는 분이 이거 정권 교체는 선거 아니야. 미래 세력 대 과거 회기 세력의 프레임으로 이제 선거가 바뀌고 있어. 네. 이렇게 우리가 빨리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 좋습니다. 저는 그런 정치적 상상력이 너무 좋아요. 예. 진작에 좋은 평가받고 넉넉하게 이기는 그림은 못 그렸나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뭐 할 수 없죠. 하여간 지금 물밑에서는 안철수와도 이렇게 단일화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근데 만약에 안철수 씨가 그걸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좀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없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제대로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 토론 정도만 나오고 뭐 유세를 다닌다거나 하는 걸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문제인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심각합니다. 아,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 그 선거 운동, 이제 선거 후보 등록, 네. 그 이전 거는 이제 정당 보조비로 쓰지만 후보 등록 이후에는 모금한 돈으로 선거 운동한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게 작년 17년 때 안철수 후보 쓴 게 거의 400억 가까이 썼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태업 비슷하게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도 있죠. 법정 선거운동 비용이 460억, 70억 정도 될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예.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가 21% 득표를 했기 때문에 보전을 거의 뭐 다 보전을 받았죠. 한 95% 정도 보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15% 이상 득표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할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그렇죠. 완전한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다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주를 해야지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근데 안철수 후보가 6% 7% 나와서 대통령 선거를 마쳤다. 정치적으로 끝입니다. 그죠? 근데 철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철수 정치는 장대 높이 뛰기 정치다라고 옛날에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뭔가면요. 6차 시기까지 가능하거든요. 장대 높이 뛰기가. 그럼 마지막 6차 시기를 남겨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금메달에 해당되는 기록을 올려가지고 네. 뛰는 겁니다. 그걸 늘 6차 시기 마지막에 대통령에 도전하기 있는 시간을 벌어놓기 위해서 앞에 소관을 패스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이번에 철수하면은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총리라든가 어떤 자리가 그 명분. 솔깃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래서 공동정부가 뭐 그런 맥락에서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끼리 이야기로 제가 하나 드릴게요. 대통령 제국가에서 책임 총리라는 것은 정치적 수사일 뿐입니다. 대통령 마음대로입니다. 한번 역사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DJP 했잖아요. DJP 했다고 해가지고 DJ가 북한 가는 거 방해놨습니까? 6.15 정상회담하는 거 방해놨나요? 네. IT 육성해서 정보화 사회 만드는 거 방해놨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또 우리 철수 형이 또 그런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 딴죽 걸면서 이건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공동정부입니다. 5대5예요. 그럼 나가시면 됩니다. 그럴 리가 없는 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가 제가 바른 분이에요. 말씀드린 게 예. 헌법상의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총리를 하더라도 그 권한은 대통령 권력의 1%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저쪽하고 붙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네. 자, 정치 생쇼 광고 함께 하고요. 잠시 후에 또 아주 귀한 손님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바디 체지방 측정 스마트 체중계 소개합니다. H20N. 자, 새해를 맞아서 다이어트 계획 세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1월 1일에 그렇게 다이어트 계획 세웠다가 실패하신 분들, 음력 1월 1일부터 또 다시 다이어트 계획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살을 빼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구비를 해야 됩니까? 체중계죠, 체중계. 체중계, 그죠. 예. 자, 설 연휴 이후에 늘어난 체중으로 충격받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필수품, 인바디 체지방 측정 스마트 체중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살이 많이 쪄 보이지만은, 먼저 살 뺀다고, 이제 헬스 네. 클럽에 제가 가입을 해가지고 갔더니, 와, 세상에 근육이 85%인가 그렇게 나왔어. 오,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군살이 별로 없다는 얘기 그러네요. 아니겠습니까? 네. 근육 27% 나오는데. 네, 그러면 뭐. 어마어마한 건데? 네, 그렇죠.
그랬는데 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예. 자,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한 필수품 인바디 체지방 측정 스마트 체중계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문 피트니스 센터에 가야 측정할 수 있었던 내 몸의 중요 정보를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체중뿐 아니라 근육량, 체지방, BMI라고 이 체질량 지수인데 저체중, 보통, 과체중, 비만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내장 지방까지 세상에. 자, 그래서 이 필수 정보를 인바디 스마트 체중계는 단 1g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정밀합니다. 참고로 주식회사 인바디는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 인류 상품 인증서 그리고 과학기술부로부터 장영실상 수상,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수출의 탑 3천만 불상을 수상한 바 있는 세계적인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전 세계 83개의 나라의 의사와 정밀공학자들에게 인정받은, 심지어는 나사에서도 공식 사용하는 체지방 측정 대표 기업 대한민국의 인바디 제품을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19만 원대의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